빠방하이.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짱구 한국판 검열 사례, 짱구 아빠 맥주가 주스로 바뀌는 마법을 보여줬죠. 와? 하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중국의 검열은 핵불당 매운맛, 이랬던 장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오늘은 중국에서 보면 죽는다는 애니메이션부터 놀라운 검열 사례, 기괴한 수인 애니가 유행하는 이유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중국 애니 검열의 충격 근황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빠키 채널이 드디어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경축! 멤버십 전용 배지는 기본, 덕질 브이로그, 캐릭터 굿즈 소개, 애니송 요리 만들기 영상 등 기존 컨텐츠와는 살짝 결이 다른 다양한 회원 전용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회원 전용 캐릭터 굿즈 증정 이벤트, 애니 뉴스 소개 등 회원 전용 게시물, 덕후 고민 상담, 추억의 애니 월드컵 등의 멤버십 전용 라이브 등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뿅! 사랑해, 이 단어 하나로 애니메이션이 통째로 금지된다는 거 아셨나요? 리제로는 많은 팬을 보유한 인기 이세계물인데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같은 고백 장면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성년자나 학생 캐릭터 사이의 연애 표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학원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연애하는 애니메이션은 죄다 차단. 이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를 레디꼬 열풍으로 뒤집어 놓으셨던 겨울왕국. 겨울왕국은 대체 왜? 쉽지만요, 중국에서는 엘사에 대한 시선이 꽤 달랐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관영 언론에서는 엘사의 독립적인 태도와 남자없이 왕국을 지키는 설정을 두고 비전통적인 여성상이라며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죠. 더불어 엘사의 복장, 특히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중국 내 일부 교육위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강요한다는 평가를 받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 콘텐츠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자체는 가까스로 공식 개봉을 하긴 했지만요, 소규모 개봉과 안이주 그리고 홍보 제한 등 검열빔을 제대로 맞았다는, 심지어 레디꼬 가사는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며 가사가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자유를 원한다, 뛰쳐나간다, 이런 표현은 죄다 순화된 거죠. 대체 기준이 뭐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도자 풍자, 해외 체제와의 비교 등 정치력 코드야 당연히 안 되고요. 키스, 노출, 타이트한 옷의 성적 표현도 바로 삭제나 변경. 손잡는 장면, 호응, 눈빛 교환만으로도 삭제 대상이 됩니다. 싸움, 총, 칼, 비, 불, 심지어 화재 장면까지 능력성을 이유로 삭제되죠.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쳐. 유령, 악마, 마법, 좀비, 귀신 등 현실에 없는 존재는 초제한적이라며 대부분 금지이고요. 해골, 십자가, 피, 검은 고양이 등 불길한 상징도 안 돼. 교회, 기도 등 종교적 표현도 불어. 여성적 남성 캐릭터, 페미니즘 캐릭터, 성소수자 표현 역시 다 불어이죠.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거의 허락되지 않습니다. 스토리, 캐릭터 디자인, 대사 하나하나까지 국가의 가치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만들어야만 방송이 가능한 거죠. 이런 걸 하나하나 검열하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예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거나 서비스하기 전에 반드시 완성된 전체본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부작 애니메이션이라면 모든 회차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죠. 그럼 심의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대사는 물론 캐릭터 복장, 배경, 소품, 설정, 상징 하나하나까지 심의위원회가 눈에 불을 켜고 체크한다는, 그래서 대부분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는 없고요. 수정 요청이 와서 수정을 해도 처음부터 마지막 편집본까지 다시 내야 한다는, 그 결정을 실제로 내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중국에서 영상 콘텐츠 심의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은 바로 국가 라디오 TV 총국, 흔히 광전 총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영상물 전체의 심의와 검열을 총괄하고 작품이 방송될 수 있을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그리고 실무를 맡는 건 소규모 심의위원회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총합하면 작품당 약 5명에서 15명 정도의 위원이 배정된다고. 여기에는 심의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방송국 출신의 편집자, 교육계 인사, 문화부 소속 관료, 심지어는 당 간부, 청소년 상담가까지. 이렇게 깐깐한데 사공까지 많다 보니 2022년 7월에는 30편 중 단 2편만 심의 통과를 했다고. 놀라운 검열 사례들은 다음 장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검열빔이라 중국 내 애니메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외 애니메이션은 특히 난립니다. 먼저 귀멸의 칼날, 도깨비, 잔인함, 헌정성 등 중국이 싫어하는 요소 선물 세트 수준인데요. 무한열차 극장판은 폭력성과 주제의 무거움 때문에 개봉도 못했고요. 환락의 거리편, 여기서부터는 심의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환락가, 즉 유곽이라는 설정 자체가 삭제되었고요. 화려한 거리, 불야성 거리 등의 표현으로 대체됐죠. 이랬던 캐릭터가 이렇게 됐습니다. 가슴 노출을 그냥 가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크기도 열심히 줄였다고 하죠.
하죠. 특히 피해 예민한 중국, 이랬던 장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잔인하면 아예 삭제해버리는 장면도 많아서 흐름이 원활치 않다고 하죠. 그나마 귀멸의 칼날은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체인소맨은 대환장 파티 그 잡채죠. 이랬던 장면이 이렇게, 이랬던 장면도 이렇게. 특히 이 장면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이런 류의 피해 장면들은 또 있습니다. 먼저 원피스의 명장면은 이렇게 만들어버렸고요. 스파이 패밀리, 드래곤볼, 나루토, 대환장 파티죠. 차라리 우리나라 코난 검열이 더 보기 편하다는. 그렇다고 코난을 가만히 놔둘 중국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내 TV 채널에서 코난이 방영되기 시작했을 때 일부 보수적 매체들과 관영 언론은 코난을 범죄 교과서라고 표현했는데요. 수많은 에피소드 미방용, 잔인한 장면은 다 삭제되면서 뚝뚝 끊기게 됐죠. 하지만 코난 덕후만 100만 명이 넘는다는 중국. 어차피 많은 덕후들이 VPN 우회해서 보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기 때문에 요즘은 검열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하네요. 코난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데스노트는 아예 전편이 검열되었는데요. 사후세계, 죽음, 살인이라는 주제 자체가 청소년의 사상에 악영향을 준다며 방영이며 개봉이 완전 금지됐죠. 미국 애니메이션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깐깐히 견제하는데요. 심슨 가족은 단 한 번도 중국 TV에서 방영된 적이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슨은 미국 내에서도 정부 비판, 대기업 풍자, 정치적 꼬집기, 권력을 조롱하는 콘셉트로 가득한 컨텐츠이기 때문. 그래서 그런지 심슨도 맛대맛으로 가는데요. 2022년 심슨 가족이 홍콩을 방문한 에피소드에서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암시하는 대사와 배경 그림이 등장했죠. 그 이후 디즈니 플러스의 중국 서비스에서는 해당 에피소드가 통째로 삭제됐고요. 디즈니 플러스 자체도 중국 본토에서 사용이 차단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보면 잡혀간다, 보면 죽을 수 있다는 노빠꾸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니 바로 봉랑. 이 작품은 93년도 일본에서 나온 애니인데요. 중국을 지배하던 대왕 모택동이 자금성 지하 컴퓨터에 깃들어 있다는 설정으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인정을 받지 못한 둘째, 셋째들이 모여 대왕 모택동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와? 아주 노빠꾸로 중국 공산당 비난에 천안문 사태까지 나왔는데요. 심지어 필살기는 천안문 펀치.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보면 바로 잡혀간다는 소문이 있는 애니입니다. 뭐? 이런 애니들은 검열당하는 게 이해가 되긴 하지만요. 문제는 검열의 기준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곰돌이푸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시진핑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모욕으로 간주. 곰돌이푸 관련 이미지가 SNS에서 삭제되고 후 관련 컨텐츠 검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18년 개봉 예정이었던 크리스토퍼 로빈 영화는 공식적으로 수입이 금지됐죠.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지브리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스튜디오 지브리의 모든 작품이 2018년까지 중국 내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이유는 제대로 밝혀진 적 없지만요. 자국 콘텐츠 보호라는 명분과 함께 지브리 특유의 자연주의, 여성서사, 상상력 중심 이야기가 체제 유지에 불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았죠. 특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혼령, 영혼, 전통 종교적 요소가 강해 비현실적이고 반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결국 2018년이 되어서야 개봉할 수 있었고요. 차례차례 개봉되면서 엄청난 흥행을 했다는 이런 들쑥날쑥한 검열 기준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으니 이거 보세요. 수위 높은 수인 애니메이션의 성행을 불러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사실 검열의 직격탄을 맞은 건 해외애니가 아닌 중국 내 애니메이션 사업이었습니다. 기술력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발전했지만 괜찮은 작품이 나오기 어려웠죠. 빡센 검열은 창의성을 축소시켰고요. 제작자들은 이건 삭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검열 프렌들리한 스토리, 설정, 캐릭터를 짜기 시작합니다. 악당은 너무 나빠서도 안 되고 너무 매력적이어도 안 되고요. 갈등은 존재하더라도 국가나 사회체제에 도전하는 형태면 안 되고요. 감정은 표현되더라도 극단적으로 슬프거나 분노하는 건 위험하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안전한 이야기 구조. 착한 캐릭터가 착한 방법으로 착한 결과를 얻는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이고 결국 체제가 해결해주는 걸로 마무리. 죄다 이런 애니메이션이니 재미있을 리가 있나요?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애니 이꼴 아동용 교육 영상이라는 인식이 퍼졌죠. 중국 제작자들은 아예 자국 내 방영을 포기하고 수출용으로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니 엄청난 규제는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형적인 문화를 만들었죠. 바로 수인 애니메이션의 성행. 인간 캐릭터가 계속해서 검열당하자 동물 캐릭터를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애니메이션엔 동물 주인공이 급증하게 되죠. 일반 동물들이 등장하는 건전한 애니메이션도 많지만 이건 발전하고 발전하여 수인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킵니다. 이거 보세요. 오히려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더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다는. 대표적인 건 거병 장성전입니다. 수인이 나온답시고 아주 노골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암컷 캐릭터 옷이 짧은 건 기본이요. 아래서 위로 찍는 앵글이 디폴트이고요.
했고요. 다리 부분을 노골적으로 클로즈업, 입에다가 당근까지 물렸죠. 와? 또 다른 인기 애니 유수류. 중국 고대 전설의 생물들이 21세기에 한 곳에 모여서 산다는 내용인데요. 이 귀여운 캐릭터들로 온갖 선정적인 장면과 19금 개그를 연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 특히 술을 마시는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도 여과 없이 노출되고요. 가장 놀라운 점은 보수적인 중국에서 게이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녀석. 연출도 과감한데요. 유혹은 기본이고요. 비밀의 방에 성인용품이 가득 찬 장면이라든지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도 자주 연출됩니다. 검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된 수인, 일명 펄이. 중국은 세계적인 수인 강국이 되었으니 잔인한 게임도 선정적 의상의 캐릭터도 검열을 피하기 위해 죄다 수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수인 성애자들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지만 가끔 명작들도 탄생합니다. 수인들을 통해 사회 비판이나 사회 문제를 꼬집는 명작들도 종종 나오죠. 그중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어린 토끼는 말을 잘 듣는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화로운 토끼 학교. 교장이 꽃을 들고 아기 토끼들에게 다가갑니다. 아기 토끼들은 신나서 교장에게 달려드는데요. 이내 들뜬 모습으로 시끄러워진 교실 안. 선생님은 한 토끼를 지명합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앞으로 나간 토끼에게 교장 선생님은 꽃을 달아주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의 외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 방 안으로 들어간 토끼. 그 방에는 귀여운 곰인형이 있었는데요. 토끼는 여전히 신나게 곰인형을 안고 놉니다. 그때 갑자기 돌아가는 곰인형의 눈. 카메라였던 걸까요? 이내 방 안에는 무서운 뱀들로 가득 찹니다. 뱀들은 토끼의 꽃을 뺏어가고 옷을 벗기고 온몸을 휘감기 시작하죠. 그러던 다음날 슬픈 표정의 그 토끼는 다른 토끼가 지명받는 것을 보고 정신을 놓은 채 박수를 치는 걸로 마무리. 폭력에 대한 사회 문제를 다룬 수인 애니메이션인데요. 꽃은 숨결의 의미, 뱀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 온몸에 뱀이 휘감는 것 같이 소름 끼쳤다라는 것을 은유합니다. 다들 신나하지만 중간중간 표정을 잃은 토끼들의 모습도 복선으로 등장하죠. 충격적인 내용의 이 단편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열을 한다고 해도 이런 명작도 탄생할 수 있네요. 모아보니 더 충격적인 중국의 검열 사례.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중국 애니메이션 2탄으로 돌아올게요. 마무리. 아직 짱구 속 검열 삭제 장면 모음집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드래곤볼